사기꾼들은 일단 마음부터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거를 이제 계속 선전이나 광고하는 뭐 어떤 거를 유도하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못돼도 두세 달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개공교수로 있는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파일러 배상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 흔한 방식이야 결혼을 빙자하거나 아니면은 자식처럼 되게 이제 살갑게 대해주면서 자산을 빼돌리거나 즉 직접적인 형태의 접근으로 인한 범죄가 뭐 줄을 이뤘죠.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핸드폰, 특히 이제 요즘 시니어들도 예전과 달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핸드폰을 많이 보시면서 일종의 그 사이버 사기 같은 형태를 많이 당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 리딩방 사기라든가 그런 형태랑 섞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사도 잘하고 살갑게 대면서 돈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게 있다고 투자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자 유도형과 기존의 방식이 섞이는 방식으로 되죠. 거기에는 이제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 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땅이 많았죠. 땅 좋은 거 사세요. 아니면 땅 좋은 거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은 이제 주식, 요즘 뭐 코인 같은 형태로 일종의 그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런 방식, 즉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리딩방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셀럽들도 동원해 갖고 이게 두세 개가 합쳐진 방식의 사기, 이런 방식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참 이런 사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일단 마음부터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길 가다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인사도 잘하고 또 공동도덕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호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 같은 걸 해도 뭐 잘 들어주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거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형태의 어떤 뭐 어디에 투자를 하라든가 뭐가 좋다고 계속 어떤 특정한 거를 이제 계속 선전이나 광고하는 뭐 어떤 거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못돼도 두세 달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만나갖고 잘해줬다고 해서 다음 주에 뭐 한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두세 달 정도, 그보다 좀 길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사기꾼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사실 뭐 예를 들면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식보다 더 말벗이 돼준다 이런 얘기를 접근하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백히 걸러내야 될 것은 혹시 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땅의 평수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산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특정한 곳에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투자란 말도 잘 안 써요.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 뭐 이런 소개, 누구를 건너 이런 방식의 말의 패턴은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IT 기술이란 것은 젊은 사람도 사실은 그 발전 속도를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정에 호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 시니어들은 가족의 목소리에서 추출된 걸로 합성해서 마치 자기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사하게 해서 갑자기 뭐 어디 다쳤다는 둥 급하게 뭐가 돈이 필요하다는, 근데 그게 큰 돈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아래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톡 같은 거에서 직접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액수를 하면은 딱히 뭐 지금 급하다는데 이런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걸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신저를 사칭하거나 목소리를 복제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소소하게 나가지만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속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피싱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이거를 뭔가 와갖고 문자 같은 게 와서 잘 글씨가 안 보여. 크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눌러버리면 휴대폰 자체가 장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르는 거나 말하는 거 이런 게 다 범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한 범죄 수법입니다. 보통 스미싱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URL 같은 걸 넣고 누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접촉만 해도 확 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녀 목소리나 이런 걸 해서 한 다음에 그거 누르면 바로 송금된다고 하고 하면은 탁 하면은 그게 송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핸드폰이 장악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핸드폰은 자기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은행 계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금융 정보는 다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보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근데 이제 물론 경찰청이나 아니면 수사당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바로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급정지 같은 거 예를 들면 112 신고도 하고 보통 가장 빠른 거는 시니어들은 지구대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은행 같은 저기 거래하는 빨리 뛰어가서 거기서 이런 걸 내가 잘못 누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금융기관 본인이 이걸 저기 거래를 했던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요즘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밖에 없는데 이걸 하려는데 다른 걸 뭐 찾고 그러면 허둥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에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전화가 와서 그 전화에 아까 AI든 어쨌든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돈을 옮겨라 아니면 돈을 뽑아갖고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하지만 대면 편취형과 송금형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하면은 그게 막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송금형이 많았는데 송금형은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면 편취형 같은 경우는 계좌에 돈을 뽑아갖고 누구한테 갖다 주십시오 아니면 누가 오는 사람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가까운 112 파출소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근데 직접 가기 힘들다고 하면 주변에 비교적 젊은 분한테 바로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고 좀 대신해줘 아니면은 경찰 좀 불러줘 이렇게. 근데 그 핸드폰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장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게 최고입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럼 혼자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많이 뭐 TV나 이런 게서 보면은 핸드폰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 뭔가 계속 뭘 하라 그래 그럼 시니어분이 눈에 보이는 파출소가 있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하면은 눈짓만 해도 요즘은 경찰관들이 다 알아요. 이게 전화 들고 오셨다고 어르신 대상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이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편하고 근데 이제 좀 멀리 있는 경우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데가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있는 어떤 좀 신뢰할 만한 젊은 분이 있는 데 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가 제일 그게 최선입니다. 네. 이게 주스 해킹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데 충전 공유기 같은 겁니다. 보통 그냥 사실 집에서 충전하고 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많이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물 같은 데 가면은 충전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충전하면은 이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충전선에는 데이터선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충전도 하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꽂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빠져나가게끔 거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전원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USB로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USB 단자는 사실 큰 컴퓨터의 일부입니다. 그 컴퓨터로 해서 전원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르신들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기 코드로 해서 충전하는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면 전원이 많이 드니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설 어떤 데나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건물 같은 데는 많이 쓰는 건물은 그냥 USB로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주스 재킹의 주요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타입이나 USB 타입이 보통 그런 데서 충전하지 마시고 보면은 전원 코드로 충전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그럼 전기를 노출해야 되니까 그 기관에서는 그냥 건물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아예 그 뭐 USB나 C 타입으로 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건데 그거를 해커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된 것을 이거를 이용하니까 물론 이제 뭐 속편하게 그냥 이 전기 코드로 연결된 그 충전기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돼서 이게 한창 문제가 됐던 주스 재킹입니다. 너무 포괄적인데요. 그건 사실은 포괄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시니어분들이 본인의 재산 중에 좀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비중이 많은가, 금융재산이 많은가, 아니면은 실물재산이 많은가에 따라 다르는데 실제로 실물재산은 그것이 이제 함부로 뭐 나 모르게 팔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인감증명, 요즘 인감증명이 없지만 그런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들은 광고서에서 떼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이 어디에 정기예금을 넣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그 금융기관에 넣는데 그것을 이제 이 핸드폰에 대부분 연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잃어버리거나 뺏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한테 많이 하는 거는 이 잠금 화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로그인 되는 걸 자동 로그인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르신들이 그걸 한 번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들어갔다 세 번 들어가는 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신사 대리점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에 다. 지문이나 아니면 뭘로 그냥 한 번에 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로그인도 한 번에 될 수 있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절대 연동시키면 안 돼요. 귀찮더라도 귀중한 금융자산이 있는 그 핸드폰의 로그인은 따로 설정해 놓고 모르시면은 그거를 젊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핸드폰을 켜는 것과 켜서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로그인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만 하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편리함을 따지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사실 시니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편리성만 하고 신속성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되는데 금융창구나 이런 데에서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기관이나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사기로 핸드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 시니어분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도 그런 창구를 두거나 아니면 지역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그걸 아는 분이 도와주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그걸 하는 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50대 후반 60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죠. 쉽게 말하면은 인구형이 가장 코호트가 숫자가 제일 많은 그 세대가 이제 노령 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 오류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두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